정부는 지난 1월 12일 9차 미군 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에 9,200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4%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증액 등이 주요 합의 사항입니다. 이는 미군 주둔비 부담금 대폭 삭감과 협정 폐기를 주장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미군 주둔비 부담금이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고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주둔비 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 3,523억 원에 이르고 미군 축적금 투자 이자 소득 3천억 원을 합치면 1조 6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미군 주둔비 부담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에 지급할 주둔비 부담금 9,200억 원은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5.8%를 증액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8차 협정기간 중 협정액과 편성액 차액인 3,035억 원까지 부담한다면 매년 평균 600여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미군 주둔비 부담금 대폭 삭감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미군 주둔비 부담금의 미 2사단 이전 비용 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입장은 없어지고 도리어 불법 부당한 미 2사단 이전 비용 전용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협정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도 1조 원 안팎의 미군 주둔비 부담금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협상 결과는 모든 면에서 미국 퍼주기 굴욕 협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협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평통사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예비조사에 착수한 만큼 협상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국회는 협정 비준안이 넘어올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국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미군 주둔비 부담금의 불법, 부당성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미국의 강요로 시작된 미군 주둔비 분담. 이제 그만 주고 협정도 폐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자기 군대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이 소파 규정을 정지시키고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비를 부담시키게 한 협정입니다. 이런 기이한 특별협정을 만들어 미군에게 주둔비를 대주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카투사 3,400명과 한국인 노무단 2,000명의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는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방어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신속 기동군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주둔비 분담은 더더욱이나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북핵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나 한미연합 방위력 증강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나 군수지원,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 등과 같이 대북 공격 임무 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쓰였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부추겨 미군 주둔 비용을 늘리려는 속셈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위협을 걱정한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 적대 관계를 청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무려 10조 4,18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 92억 달러를 넘는 돈입니다.
만약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군 전력 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상응하는 장비를 갖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9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는 7조 4,524억 원에서 34조 6,351억 원으로 4.6배 늘어난 데 비해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1,073억 원에서 8,695억 원으로 8.1배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군 주둔비 부담이 국방비 증액을 이끈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은 2014년 정부 예산이 적자 예산으로 짜여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복지나 민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지만 경제 성장률이 3.9%로 그리 높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세율을 늘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죠. 국가 채무도 5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인데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4.2%로 정부 예산 증가율 3.3%보다 높습니다. 이는 국방비가 적자 예산 편성의 주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이젠 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주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신속 기동군으로 달라진 상황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미군 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방위비 분담 협정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협정에 의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우리에게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안겨줍니다. 미군 주둔비 분담금, 이제 그만 주어야 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 우리 삶이 좀 더 안녕해지니까요.